내가 말했잖아. 괜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호텔 연회장은 금빛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한성그룹의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라서 모두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석으로 시선을 돌리면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홍보팀 대리 이수진은 손에 쥔 종이컵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잔이 아닌 종이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보였습니다. 수진의 앞에는 홍보본부장 조태경이 서 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경은 주변 직원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수진을 몰아붙였어요. 내가 말했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태경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건조한 소리가 음악 사이를 파고들어 가까이 있던 몇몇 직원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간 옆으로 흔들리더니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수진은 그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시선을 접시와 휴대폰으로 돌렸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음악도 끊기지 않았어요. 다만 그 구석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파티장 중앙을 지나던 강도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비스듬히 비치는 자리에서 한쪽 뺨이 붉게 부어오른 수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수진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려는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도윤은 순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먼저 주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고 특히 몇몇 간부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불편함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혐오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동작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즐겨찾기 목록에서 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인사팀장이었어요. 통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파티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기록을 전부 확인해 주세요. 홍보본부 조태경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 파티장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건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윤에게는 그 모든 장면이 얇은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뒤에서 썩어가는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당한 수많은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달래던 말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태경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고 몇몇 임원은 그 웃음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작은 실수에 불과한 것처럼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이 파티가 끝난 뒤 전혀 다른 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연말 파티가 끝나지 않은 시각, 강도윤은 이미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방금 통화를 마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비밀 인사팀장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구조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호텔 밖에는 찬 공기가 가득했고 건물 유리창에는 파티장의 금빛 조명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도윤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한편 비밀 인사팀은 도윤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전산 시스템을 열고 내부 자료에 접근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직원 평가 기록, 상급자 보고서, 부서 이동 내역, 과거 징계 기록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을 밝히며 작업 분위기는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그들은 특히 홍보본부 조태경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중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인사 기록이 가장 먼저 불러와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낮은 평가와 반복된 부서, 이동, 이유 없는 감점 등이 규칙적으로 나타났어요. 인사팀 직원들은 화면에 나타난 기록들을 조용히 비교하며 이상한 흐름을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평가 체계라면 생길 수 없는 불균형이었어요. 동시에 임명 제보함에서 수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정식 보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미였죠. 법무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림 변호사는 내부 보고 시스템을 열어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충 신고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파일에 접근하며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작 흔적이 남은 문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평가 조작, 보고 누락, 부당 배치 등 부서 내부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이었어요. 하림은 이 문서들을 연결하며 사건의 흐름을 천천히 짚어갔습니다. 조태경의 기록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특정 직원의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상위 부서에 왜곡된 정보를 올린 정황이 있었어요. 또 본인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공로를 삭제한 흔적도 보였죠. 인사팀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며 도윤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밝고 떠들썩했지만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룹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도윤의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 불씨는 이제 여러 부서와 사람들을 움직이며 거대한 구조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의 분석이 이어지는 동안 법무팀 윤아림은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잠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화면 속 데이터들은 숨이 살아있는 듯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림은 조태경의 이메일 서버를 열어 정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문서와 보고서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암호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죠. 파일을 열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해제하자 화면에 복잡한 표와 계좌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 자료들이 단순한 부서 운영 기록이 아니라 어떤 돈의 이동을 추적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흐름도 곳곳에는 실제 이름 대신 코드 번호가 적혀 있었고 특정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코드 중 하나가 오래전부터 그룹 내부에서 금기시되던 비자금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하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다시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연결 고리를 추적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피해자들의 명단으로 보이는 표가 있었고 그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오래된 기록이라 문서 일부는 흐릿했지만 보상 미처리, 은폐, 퇴사, 압박 같은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림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정보가 회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 시간 다른 조사팀도 동시에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수진의 인사 기록과 여러 해의 평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생길 수 없는 불균형이었죠. 오히려 일정한 패턴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조태경의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함께 기록돼 있었어요. 인사 담당 직원들은 이 상황을 재확인하며 문서 간의 연결성을 따졌습니다.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는 느낌이 짙게 퍼졌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자료가 정리돼 보고되자 차분히 확인을 시작했어요. 문서들은 그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으로 가득했죠. 그는 수진이 받은 부당함이 단순한 악한 상사의 행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조직적 은폐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도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지금의 문제와 이어지고 있었고 그 피해가 수진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도윤은 다시 한번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조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구조는 더 명확한 형태를 드러냈어요. 수진은 과거 피해자의 자녀였고 조태경은 사건을 덮기 위해 오랫동안 조작된 체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사 내부의 오래된 비리 구조와 맞닿아 있었죠. 하림은 마지막 문서를 저장하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단순한 징계나 내부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던 조사팀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회사에 숨겨진 고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는 파티장과 달리 차갑고 조용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급히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자신을 건드리기 시작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죠. 사무실 층에 도착하자 그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봤어요. 야근하는 직원 하나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보고서와 개인 파일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죠. 조태경은 서류들을 성급히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서는 갈기갈기 찢어 파쇄기로 가져갔고 어떤 문서는 가방에 넣어 따로 보관했어요. 손놀림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파기한 문서 대부분이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눈앞의 흔적을 치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는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듯했어요. 그는 리듬 없이 서류를 찢으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짙게 퍼졌어요. 이전과 달리 회사가 낯설게 느껴지고 이 공간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진과 관련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자신이 조작한 평가 기록, 수정한 보고서, 왜곡된 업무 일지가 남아 있었죠. 그 문서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거짓 기반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조태경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문서들을 다시 덮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불안이 몸을 옥죄고 있었고 숨이 점점 바빠졌죠. 그는 급하게 자신의 상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위기감은 더 커졌어요. 그러나 조태경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정리했어요. 하지만 도출되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력이었죠. 마음속에서 공포가 장막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복도 쪽에서 작은 기류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조태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것 같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어요. 이제 자신을 향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이미 자신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는 마지막 가능성을 붙잡듯 서류 뭉치를 가방에 밀어넣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그림자는 길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앞으로 다가올 몰락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비밀 회의실에는 낮은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조사팀이 모아온 자료가 켜진 모니터들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좌석에 앉아 화면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며 살펴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죠. 화면에는 조태경이 보고서를 조작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가 여러 번 평가를 왜곡하며 부서 전체를 오랫동안 흔들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윤아림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복원된 오래된 파일이 한 줄씩 떠오르며 과거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거기에는 도윤의 아버지가 관여했던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피해자 명단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명단 안에서 하림은 한 이름을 발견하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바로 이수진의 어머니였죠. 문서에는 보상 미처리, 은폐, 압박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 파일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문서를 보고 의자에서 몸을 살짝 굳혔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수진이 단순히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 재벌가의 어두운 그림자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결심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림은 조용히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조태경이 여러 보고를 임의로 수정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경로는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깊은 곳으로 연결되고 있었죠. 그 깊은 곳에 도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진 듯했어요. 도윤은 자료를 살피며 표정을 다잡았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문제를 바로잡는 팀장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회의실 뒤편의 모니터에서는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회사에 제출한 문서의 일부가 남아 있었죠. 도윤은 그 기록을 보며 숨을 한 번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회의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조사팀 모두가 한치의 움직임 없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마치 이 방 자체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며 흔들리는 듯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는 화면 속 연결된 선들을 따라가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표정에 스며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도윤의 의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진실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고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도윤은 바로 그룹 공식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회의장은 이미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앉아 있었죠. 도윤이 자리에 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니터가 켜지며 화면에는 조작된 보고서와 왜곡된 평가, 기록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닦았고 누군가는 손끝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를 삼킨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장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임원은 조태경을 두둔하려 했지만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하얘져 갔어요. 화면에는 조태경이 여러 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로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각 문서가 회사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띄워졌을 때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오래전 이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임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이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일순 흔들렸지만 바로 곧 차갑고 냉정한 결의로 채워졌습니다. 조태경은 회의장의 뒤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고 자신을 겨눈 시선들 사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도윤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태경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문서들을 빠르게 훑었고 숨이 가빠지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목소리로 이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군요라고 말했어요. 회의장 안에는 더 이상 변명을 하려는 사람도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도윤의 결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모든 변화를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은 마치 무너지는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조태경의 몰락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파국의 순간이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도윤의 폭로가 회의장을 뒤흔든 이후 그룹 전체는 빠르게 혼란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사는 본사 앞에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신문과 온라인 뉴스에는 한성그룹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속보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로비에서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보호 인력과 함께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파국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었죠. 감사팀은 조태경의 사무실을 봉인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파쇄된 문서 조각과 전산 기록이 다시 복원되며 조작의 증거가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죠. 그의 자리는 책상 위에 빈 서류함만 남아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경은 별도의 조사실로 이동되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아버지도 내부 조사의 대상에 올랐어요. 과거 사건에 관련 기록이 드러나자 회사는 외부 감사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한때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는 기억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충돌하고 있었죠. 그는 무너져가는 가문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보호 조치를 받은 뒤 조용히 회복 중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여러 기사에서 등장하자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가 겪었던 부당한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다른 직원들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죠. 수지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태경에 대한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회사는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법적 절차로 넘기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리가 산산이 부서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보였어요. 조사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그동안 권력으로 쌓아 올린 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부에서는 도윤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직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회사의 체계를 처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도윤의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말투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를 새로운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조사팀은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원된 자료와 새로운 증거들이 정리되며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변화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직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도윤은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비록 가문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회사가 다시 서려면 과거의 틀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흔들리는 동안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발걸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한성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는 밝은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예전보다 가벼운 기류가 돌고 있었죠. 회사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내부 프로세스는 하나씩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던 긴장된 목소리들도 이제는 차분한 대화로 바뀌었어요.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강도윤은 새롭게 재편된 전략회의실에서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책임의 무게 위에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회의에 참여한 임원들도 도윤에게 더 이상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제안한 새로운 조직 체계와 윤리 기준이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말투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의 중심은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수진 역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었어요. 보호 조치가 끝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의 복귀를 맞이했어요. 누군가는 책상 위에 작은 꽃 화분을 두고 갔고 어떤 동료는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업무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미소를 지었어요. 아픔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한편 법무팀의 하림은 이번 사건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는 손길에는 묵직한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심이 비쳤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어두운 곳들을 드러냈고 동시에 새로운 구조를 세울 기회를 열어주었죠. 하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예전보다 마음이 한층 가벼워져 있었어요. 사무실 복도를 지나는 도윤은 직원들의 표정과 변화된 분위기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란 속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회사를 끌어갈 새로운 기반을 세운 책임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죠. 복도의 창문에는 맑은 하늘과 밝은 햇빛이 비쳤고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이 회사의 기록 속에서 차분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회사의 입구를 지나며 도윤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잔잔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제 한성그룹은 다시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길 위에 서 있었죠. 내가 말했잖아. 괜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호텔 연회장은 금빛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한성그룹의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라서 모두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석으로 시선을 돌리면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홍보팀 대리 이수진은 손에 쥔 종이컵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잔이 아닌 종이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보였습니다. 수진의 앞에는 홍보본부장 조태경이 서 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경은 주변 직원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수진을 몰아붙였어요. 내가 말했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태경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건조한 소리가 음악 사이를 파고들어 가까이 있던 몇몇 직원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간 옆으로 흔들리더니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수진은 그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시선을 접시와 휴대폰으로 돌렸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음악도 끊기지 않았어요. 다만 그 구석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파티장 중앙을 지나던 강도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비스듬히 비치는 자리에서 한쪽 뺨이 붉게 부어오른 수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수진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려는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도윤은 순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먼저 주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고 특히 몇몇 간부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불편함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혐오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동작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즐겨찾기 목록에서 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인사팀장이었어요. 통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파티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기록을 전부 확인해 주세요. 홍보본부 조태경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 파티장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건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윤에게는 그 모든 장면이 얇은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뒤에서 썩어가는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당한 수많은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달래던 말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태경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고 몇몇 임원은 그 웃음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작은 실수에 불과한 것처럼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이 파티가 끝난 뒤
전혀 다른 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연말 파티가 끝나지 않은 시각, 강도윤은 이미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방금 통화를 마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비밀 인사팀장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구조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호텔 밖에는 찬 공기가 가득했고 건물 유리창에는 파티장의 금빛 조명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도윤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한편 비밀 인사팀은 도윤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전산 시스템을 열고 내부 자료에 접근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직원 평가 기록, 상급자 보고서, 부서 이동 내역, 과거 징계 기록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 밝히며 작업 분위기는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그들은 특히 홍보본부 조태경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중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인사 기록이 가장 먼저 불러와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낮은 평가와 반복된 부서, 이동, 이유 없는 감점 등이 규칙적으로 나타났어요. 인사팀 직원들은 화면에 나타난 기록들을 조용히 비교하며 이상한 흐름을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평가 체계라면 생길 수 없는 불균형이었어요. 동시에 익명 제보함에서 수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정식 보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미였죠. 법무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림 변호사는 내부 보고 시스템을 열어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충 신고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파일에 접근하며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작 흔적이 남은 문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평가 조작, 보고 누락, 부당 배치 등 부서 내부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이었어요. 하림은 이 문서들을 연결하며 사건의 흐름을 천천히 짚어갔습니다. 조태경의 기록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특정 직원의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상위 부서에 왜곡된 정보를 올린 정황이 있었어요. 또 본인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공로를 삭제한 흔적도 보였죠. 인사팀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며 도윤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밝고 떠들썩했지만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룹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도윤의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 불씨는 이제 여러 부서와 사람들을 움직이며 거대한 구조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의 분석이 이어지는 동안 법무팀 윤아림은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잠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화면 속 데이터들은 숨이 살아있는 듯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림은 조태경의 이메일 서버를 열어 정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문서와 보고서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암호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죠. 파일을 열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해제하자 화면에 복잡한 표와 계좌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 자료들이 단순한 부서 운영 기록이 아니라 어떤 돈의 이동을 추적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흐름도 곳곳에는 실제 이름 대신 코드 번호가 적혀 있었고 특정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코드 중 하나가 오래전부터 그룹 내부에서 금기시되던 비자금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하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다시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연결 고리를 추적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피해자들의 명단으로 보이는 표가 있었고 그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오래된 기록이라 문서 일부는 흐릿했지만 보상 미처리, 은폐, 퇴사, 압박 같은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림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정보가 회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 시간 다른 조사팀도 동시에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수진의 인사 기록과 여러 해의 평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생길 수 없는 불균형이었죠. 오히려 일정한 패턴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조태경의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함께 기록돼 있었어요. 인사 담당 직원들은 이 상황을 재확인하며 문서 간의 연결성을 따졌습니다.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는 느낌이 짙게 퍼졌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자료가 정리돼 보고되자 차분히 확인을 시작했어요. 문서들은 그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으로 가득했죠. 그는 수진이 받은 부당함이 단순한 악한 상사의 행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조직적 은폐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도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지금의 문제와 이어지고 있었고 그 피해가 수진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도윤은 다시 한번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조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구조는 더 명확한 형태를 드러냈어요. 수진은 과거 피해자의 자녀였고 조태경은 사건을 덮기 위해 오랫동안 조작된 체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사 내부의 오래된 비리 구조와 맞닿아 있었죠. 하림은 마지막 문서를 저장하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단순한 징계나 내부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던 조사팀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회사에 숨겨진 고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는 파티장과 달리 차갑고 조용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급히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자신을 건드리기 시작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죠. 사무실 층에 도착하자 그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봤어요. 야근하는 직원 하나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보고서와 개인 파일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죠. 조태경은 서류들을 성급히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서는 갈기갈기 찢어 파쇄기로 가져갔고 어떤 문서는 가방에 넣어 따로 보관했어요. 손놀림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파기한 문서 대부분이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눈앞의 흔적을 치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는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듯했어요. 그는 리듬 없이 서류를 찢으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짙게 퍼졌어요. 이전과 달리 회사가 낯설게 느껴지고 이 공간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진과 관련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자신이 조작한 평가 기록, 수정한 보고서, 왜곡된 업무 일지가 남아 있었죠. 그 문서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거짓 기반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조태경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문서들을 다시 덮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불안이 몸을 옥죄고 있었고 숨이 점점 바빠졌죠. 그는 급하게 자신의 상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위기감은 더 커졌어요. 그러나 조태경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정리했어요. 하지만 도출되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력이었죠. 마음속에서 공포가 장막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복도 쪽에서 작은 기류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조태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것 같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어요. 이제 자신을 향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이미 자신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는 마지막 가능성을 붙잡듯 서류 뭉치를 가방에 밀어넣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그림자는 길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앞으로 다가올 몰락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비밀 회의실에는 낮은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조사팀이 모아온 자료가 켜진 모니터들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좌석에 앉아 화면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며 살펴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죠. 화면에는 조태경이 보고서를 조작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가 여러 번 평가를 왜곡하며 부서 전체를 오랫동안 흔들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윤아림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복원된 오래된 파일이 한 줄씩 떠오르며 과거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거기에는 도윤의 아버지가 관여했던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피해자 명단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명단 안에서 하림은 한 이름을 발견하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바로 이수진의 어머니였죠. 문서에는 보상 미처리, 은폐, 압박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 파일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문서를 보고 의자에서 몸을 살짝 굳혔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수진이 단순히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 재벌가의 어두운 그림자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결심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림은 조용히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조태경이 여러 보고를 임의로 수정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경로는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깊은 곳으로 연결되고 있었죠. 그 깊은 곳에 도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진 듯했어요. 도윤은 자료를 살피며 표정을 다잡았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문제를 바로잡는 팀장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회의실 뒤편의 모니터에서는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회사에 제출한 문서의 일부가 남아 있었죠. 도윤은 그 기록을 보며 숨을 한 번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회의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조사팀 모두가 한치의 움직임 없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마치 이 방 자체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며 흔들리는 듯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는 화면 속 연결된 선들을 따라가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표정에 스며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도윤의 의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진실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고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도윤은 바로 그룹 공식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회의장은 이미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앉아 있었죠. 도윤이 자리에 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니터가 켜지며 화면에는 조작된 보고서와 왜곡된 평가, 기록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닦았고 누군가는 손끝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를 삼킨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장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임원은 조태경을 두둔하려 했지만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하얘져 갔어요. 화면에는 조태경이 여러 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로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각 문서가 회사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띄워졌을 때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오래전 이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임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이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일순 흔들렸지만 바로 곧 차갑고 냉정한 결의로 채워졌습니다. 조태경은 회의장의 뒤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고 자신을 겨눈 시선들 사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도윤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태경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문서들을 빠르게 훑었고 숨이 가빠지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목소리로 이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군요라고 말했어요. 회의장 안에는 더 이상 변명을 하려는 사람도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도윤의 결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모든 변화를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은 마치 무너지는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조태경의 몰락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파국의 순간이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도윤의 폭로가 회의장을 뒤흔든 이후 그룹 전체는 빠르게 혼란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사는 본사 앞에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신문과 온라인 뉴스에는 한성그룹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속보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로비에서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보호 인력과 함께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파국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었죠. 감사팀은 조태경의 사무실을 봉인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파쇄된 문서 조각과 전산 기록이 다시 복원되며 조작의 증거가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죠. 그의 자리는 책상 위에 빈 서류함만 남아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경은 별도의 조사실로 이동되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아버지도 내부 조사의 대상에 올랐어요. 과거 사건에 관련 기록이 드러나자 회사는 외부 감사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한때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는 기억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충돌하고 있었죠. 그는 무너져가는 가문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보호 조치를 받은 뒤 조용히 회복 중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여러 기사에서 등장하자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가 겪었던 부당한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다른 직원들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죠. 수지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태경에 대한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회사는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법적 절차로 넘기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리가 산산이 부서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보였어요. 조사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그동안 권력으로 쌓아 올린 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부에서는 도윤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직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회사의 체계를 처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도윤의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말투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를 새로운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조사팀은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원된 자료와 새로운 증거들이 정리되며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변화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직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도윤은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비록 가문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회사가 다시 서려면 과거의 틀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흔들리는 동안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발걸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한성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는 밝은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예전보다 가벼운 기류가 돌고 있었죠. 회사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내부 프로세스는 하나씩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던 긴장된 목소리들도 이제는 차분한 대화로 바뀌었어요.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강도윤은 새롭게 재편된 전략회의실에서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책임의 무게 위에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회의에 참여한 임원들도 도윤에게 더 이상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제안한 새로운 조직 체계와 윤리 기준이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말투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의 중심은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수진 역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었어요. 보호 조치가 끝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의 복귀를 맞이했어요. 누군가는 책상 위에 작은 꽃 화분을 두고 갔고 어떤 동료는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업무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미소를 지었어요. 아픔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한편 법무팀의 하림은 이번 사건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는 손길에는 묵직한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심이 비쳤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어두운 곳들을 드러냈고 동시에 새로운 구조를 세울 기회를 열어주었죠. 하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예전보다 마음이 한층 가벼워져 있었어요. 사무실 복도를 지나는 도윤은 직원들의 표정과 변화된 분위기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란 속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회사를 끌어갈 새로운 기반을 세운 책임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죠. 복도의 창문에는 맑은 하늘과 밝은 햇빛이 비쳤고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이 회사의 기록 속에서 차분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회사의 입구를 지나며 도윤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잔잔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제 한성그룹은 다시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길 위에 서 있었죠. 내가 말했잖아. 괜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호텔 연회장은 금빛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사진을 찍고 서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한성그룹의 1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자리라서 모두가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석으로 시선을 돌리면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홍보팀 대리 이수진은 손에 쥔 종이컵을 꼭 쥐고 서 있었어요. 잔이 아닌 종이컵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보였습니다. 수진의 앞에는 홍보본부장 조태경이 서 있었어요.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경은 주변 직원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수진을 몰아붙였어요. 내가 말했잖아.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태경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수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건조한 소리가 음악 사이를 파고들어 가까이 있던 몇몇 직원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간 옆으로 흔들리더니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수진은 그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들은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시선을 접시와 휴대폰으로 돌렸어요.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음악도 끊기지 않았어요. 다만 그 구석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 파티장 중앙을 지나던 강도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비스듬히 비치는 자리에서 한쪽 뺨이 붉게 부어오른 수진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수진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고 숨을 고르려는 듯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도윤은 순간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먼저 주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고 특히 몇몇 간부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도윤의 눈썹이 천천히 찌푸려졌습니다. 그 표정에는 불편함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혐오감이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동작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즐겨찾기 목록에서 한 번호를 선택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인사팀장이었어요. 통화 버튼이 눌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는 파티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람의 기록을 전부 확인해 주세요. 홍보본부 조태경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짧은 한마디 한마디에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다시 파티장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건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장난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도윤에게는 그 모든 장면이 얇은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막 뒤에서 썩어가는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그동안 당한 수많은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달래던 말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태경은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 농담을 던지며 웃고 있었고 몇몇 임원은 그 웃음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작은 실수에 불과한 것처럼 흐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는 그 순간 조용히 마음속에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장면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이 파티가 끝난 뒤 전혀 다른 밤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연말 파티가 끝나지 않은 시각, 강도윤은 이미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방금 통화를 마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비밀 인사팀장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고르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구조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호텔 밖에는 찬 공기가 가득했고 건물 유리창에는 파티장의 금빛 조명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도윤의 발걸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한편 비밀 인사팀은 도윤의 지시를 받자마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전산 시스템을 열고 내부 자료에 접근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직원 평가 기록, 상급자 보고서, 부서 이동 내역, 과거 징계 기록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었죠.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사무실 밝히며 작업 분위기는 점점 더 긴박해졌습니다. 그들은 특히 홍보본부 조태경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집중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인사 기록이 가장 먼저 불러와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낮은 평가와 반복된 부서, 이동, 이유 없는 감점 등이 규칙적으로 나타났어요. 인사팀 직원들은 화면에 나타난 기록들을 조용히 비교하며 이상한 흐름을 느꼈습니다. 정상적인 평가 체계라면 생길 수 없는 불균형이었어요. 동시에 익명 제보함에서 수진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한 사실도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정식 보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누군가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미였죠. 법무팀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아림 변호사는 내부 보고 시스템을 열어 최근 3년간 접수된 고충 신고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파일에 접근하며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작 흔적이 남은 문서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평가 조작, 보고 누락, 부당 배치 등 부서 내부에서 이루어진 문제들이었어요. 하림은 이 문서들을 연결하며 사건의 흐름을 천천히 짚어갔습니다. 조태경의 기록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특정 직원의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상위 부서에 왜곡된 정보를 올린 정황이 있었어요. 또 본인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동료, 직원들의 공로를 삭제한 흔적도 보였죠. 인사팀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며 도윤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여전히 밝고 떠들썩했지만 회사 내부 시스템에서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룹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도윤의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그 불씨는 이제 여러 부서와 사람들을 움직이며 거대한 구조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팀의 분석이 이어지는 동안 법무팀 윤아림은 깊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가 잠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녀가 마주한 화면 속 데이터들은 숨이 살아있는 듯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림은 조태경의 이메일 서버를 열어 정밀 검색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문서와 보고서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겨진 암호 파일 하나가 발견되었죠. 파일을 열기 위해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해제하자 화면에 복잡한 표와 계좌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이 자료들이 단순한 부서 운영 기록이 아니라 어떤 돈의 이동을 추적한 문서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흐름도 곳곳에는 실제 이름 대신 코드 번호가 적혀 있었고 특정 코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코드 중 하나가 오래전부터 그룹 내부에서 금기시되던 비자금 계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하림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다시 천천히 스크롤을 내리며 연결 고리를 추적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피해자들의 명단으로 보이는 표가 있었고
그중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수진의 어머니였어요. 오래된 기록이라 문서 일부는 흐릿했지만 보상 미처리, 은폐, 퇴사, 압박 같은 단어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림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정보가 회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 시간 다른 조사팀도 동시에 자료를 모으고 있었어요. 수진의 인사 기록과 여러 해의 평가 자료를 비교한 결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생길 수 없는 불균형이었죠. 오히려 일정한 패턴으로 점수가 낮아지고 있었고, 같은 시기에 조태경의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함께 기록돼 있었어요. 인사 담당 직원들은 이 상황을 재확인하며 문서 간의 연결성을 따졌습니다. 모든 흐름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는 느낌이 짙게 퍼졌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자료가 정리돼 보고되자 차분히 확인을 시작했어요. 문서들은 그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내용으로 가득했죠. 그는 수진이 받은 부당함이 단순한 악한 상사의 행동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조직적 은폐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도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지금의 문제와 이어지고 있었고 그 피해가 수진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도윤은 다시 한번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조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구조는 더 명확한 형태를 드러냈어요. 수진은 과거 피해자의 자녀였고 조태경은 사건을 덮기 위해 오랫동안 조작된 체계를 유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사 내부의 오래된 비리 구조와 맞닿아 있었죠. 하림은 마지막 문서를 저장하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지금부터 벌어질 일이 단순한 징계나 내부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움직이던 조사팀 내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회사에 숨겨진 고리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파티장에서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는 파티장과 달리 차갑고 조용했어요. 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달아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급히 들어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자신을 건드리기 시작했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답은 명확하지 않았죠. 사무실 층에 도착하자 그는 주위를 빠르게 둘러봤어요. 야근하는 직원 하나 없는 고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조명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보고서와 개인 파일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죠. 조태경은 서류들을 성급히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서는 갈기갈기 찢어 파쇄기로 가져갔고 어떤 문서는 가방에 넣어 따로 보관했어요. 손놀림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파기한 문서 대부분이 전산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눈앞의 흔적을 치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는 그 불안을 증폭시키는 듯했어요. 그는 리듬 없이 서류를 찢으며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짙게 퍼졌어요. 이전과 달리 회사가 낯설게 느껴지고 이 공간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진과 관련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자신이 조작한 평가 기록, 수정한 보고서, 왜곡된 업무 일지가 남아 있었죠. 그 문서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거짓 기반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조태경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문서들을 다시 덮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불안이 몸을 옥죄고 있었고 숨이 점점 바빠졌죠. 그는 급하게 자신의 상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위기감은 더 커졌어요. 그러나 조태경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누군가 자신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누구 때문인가? 그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정리했어요. 하지만 도출되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력이었죠. 마음속에서 공포가 장막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복도 쪽에서 작은 기류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조태경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간 것 같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어요. 이제 자신을 향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시작은 이미 자신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는 마지막 가능성을 붙잡듯 서류 뭉치를 가방에 밀어넣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그림자는 길게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앞으로 다가올 몰락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비밀 회의실에는 낮은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방 안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조사팀이 모아온 자료가 켜진 모니터들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좌석에 앉아 화면 하나하나를 천천히 넘기며 살펴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침착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죠. 화면에는 조태경이 보고서를 조작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그가 여러 번 평가를 왜곡하며 부서 전체를 오랫동안 흔들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윤아림은 또 다른 문서를 열었어요. 복원된 오래된 파일이 한 줄씩 떠오르며 과거 사건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거기에는 도윤의 아버지가 관여했던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피해자 명단도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명단 안에서 하림은 한 이름을 발견하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바로 이수진의 어머니였죠. 문서에는 보상 미처리, 은폐, 압박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수년이 지나도록 정리되지 않은 상처들이 그 파일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그 문서를 보고 의자에서 몸을 살짝 굳혔어요.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수진이 단순히 괴롭힘의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 재벌가의 어두운 그림자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다시 화면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결심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림은 조용히 다음 자료를 넘겼어요. 화면에는 조태경이 여러 보고를 임의로 수정한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경로는 마치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깊은 곳으로 연결되고 있었죠. 그 깊은 곳에 도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진 듯했어요. 도윤은 자료를 살피며 표정을 다잡았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문제를 바로잡는 팀장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회의실 뒤편의 모니터에서는 과거 피해자들의 기록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수진의 어머니가 회사에 제출한 문서의 일부가 남아 있었죠. 도윤은 그 기록을 보며 숨을 한 번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업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회의실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있었고 조사팀 모두가 한치의 움직임 없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마치 이 방 자체가 거대한 진실을 마주하며 흔들리는 듯했어요. 도윤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스크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는 화면 속 연결된 선들을 따라가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끝내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표정에 스며 있었죠.
회의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서 도윤의 의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진실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고 그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강도윤은 바로 그룹 공식 회의장으로 향했어요. 회의장은 이미 임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앉아 있었죠. 도윤이 자리에 서자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모니터가 켜지며 화면에는 조작된 보고서와 왜곡된 평가, 기록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닦았고 누군가는 손끝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를 삼킨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장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 임원은 조태경을 두둔하려 했지만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수록 그들의 표정은 점점 하얘져 갔어요. 화면에는 조태경이 여러 문서를 임의로 수정한 경로가 연속적으로 나타났고 각 문서가 회사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료가 띄워졌을 때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오래전 이 사건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임원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이라도 지금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일순 흔들렸지만 바로 곧 차갑고 냉정한 결의로 채워졌습니다. 조태경은 회의장의 뒤쪽에 서 있었어요. 얼굴은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고 자신을 겨눈 시선들 사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변명하려 했지만 도윤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는 아무 말도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태경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문서들을 빠르게 훑었고 숨이 가빠지는 듯한 모습이 역력했죠.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목소리로 이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군요라고 말했어요. 회의장 안에는 더 이상 변명을 하려는 사람도 사건을 덮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도윤의 결단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한마디가 앞으로의 모든 변화를 결정할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은 마치 무너지는 듯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은 조태경의 몰락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룹 내부에서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파국의 순간이 마침내 닻을 올렸습니다. 도윤의 폭로가 회의장을 뒤흔든 이후 그룹 전체는 빠르게 혼란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언론사는 본사 앞에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신문과 온라인 뉴스에는 한성그룹 내부 비리 의혹에 대한 속보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회사 로비에서 웅성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보호 인력과 함께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파국이 시작되었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었죠. 감사팀은 조태경의 사무실을 봉인하고 정식 조사를 시작했어요. 파쇄된 문서 조각과 전산 기록이 다시 복원되며 조작의 증거가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죠. 그의 자리는 책상 위에 빈 서류함만 남아 있었고 주변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태경은 별도의 조사실로 이동되어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의 아버지도 내부 조사의 대상에 올랐어요. 과거 사건에 관련 기록이 드러나자 회사는 외부 감사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한때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다는 기억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충돌하고 있었죠. 그는 무너져가는 가문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보호 조치를 받은 뒤 조용히 회복 중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여러 기사에서 등장하자 회사 내부에서는 그녀가 겪었던 부당한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다른 직원들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었죠. 수지는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태경에 대한 조치는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회사는 그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법적 절차로 넘기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론은 그의 이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리가 산산이 부서져가는 것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보였어요. 조사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그동안 권력으로 쌓아 올린 벽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내부에서는 도윤이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직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회사의 체계를 처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그의 의견은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죠. 도윤의 차분하면서도 확고한 말투는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를 새로운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조사팀은 마지막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원된 자료와 새로운 증거들이 정리되며 사건의 전모가 점차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변화라는 단어가 조심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많은 직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도윤은 이러한 움직임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어요. 비록 가문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회사가 다시 서려면 과거의 틀을 부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흔들리는 동안에도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시작되는 회복의 발걸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한성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비에는 밝은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예전보다 가벼운 기류가 돌고 있었죠. 회사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내부 프로세스는 하나씩 정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가던 긴장된 목소리들도 이제는 차분한 대화로 바뀌었어요. 변화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강도윤은 새롭게 재편된 전략회의실에서 조용히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고 책임의 무게 위에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회의에 참여한 임원들도 도윤에게 더 이상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제안한 새로운 조직 체계와 윤리 기준이 회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의 말투는 한층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의 중심은 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수진 역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었어요. 보호 조치가 끝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의 복귀를 맞이했어요. 누군가는 책상 위에 작은 꽃 화분을 두고 갔고 어떤 동료는 부드러운 인사를 건네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업무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미소를 지었어요. 아픔의 흔적은 남아 있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한편 법무팀의 하림은 이번 사건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넘기는 손길에는 묵직한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심이 비쳤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어두운 곳들을 드러냈고 동시에 새로운 구조를 세울 기회를 열어주었죠. 하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예전보다 마음이 한층 가벼워져 있었어요. 사무실 복도를 지나는 도윤은 직원들의 표정과 변화된 분위기를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란 속의 리더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회사를 끌어갈 새로운 기반을 세운 책임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었죠. 복도의 창문에는 맑은 하늘과 밝은 햇빛이 비쳤고 어둠과 혼란으로 뒤덮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이 회사의 기록 속에서 차분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회사의 입구를 지나며 도윤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길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는 잔잔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문은 닫혔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제 한성그룹은 다시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출발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길 위에 서 있었죠.